자, 120페이지에 부등식 이제 처음 들어가는데 오늘은 이제 1차 부등식하고 연립 1차 부등식까지만 볼 건데 첫 번째는 지금 우리 뭘 보려고 그러냐면 자, 부등식의 성질. 자, 부등식의 성질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할 얘기는 뭐냐면 언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느냐. 언제. 그 바뀌는 경우는 언제 바뀌지? 언제 부등호의 방향이 오른쪽이 크다 해서 왼쪽이 크다로 바뀌어? 음수를 곱하거나 나눴을 때 그게 첫 번째야. 그제? 그래서 우리가 음수를 양변에 곱하거나 음수를 양변에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 바뀔 때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뭐 쉽게 예를 들면 2하고 4하고 놓고 보면 2보다는 4가 큰데 우리가 이걸 양변에 2한테도 4한테도 음수를 곱했다 칩시다. 마이너스 2를 곱하고 4한테도 똑같이 마이너스 2를 곱해.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고 얘는 마이너스 8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수가 컸는데 왼쪽에 있는 수가 큰 걸로 바뀌어. 음수를 곱하거나 나눴을 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한 가지 더 있는데 혹시 또 언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 언제? 힌트. 분모 분자 바꾸는 걸 역수지. 역수 만들 때 바뀌어. 근데 역수만 만들면 무조건 바뀌는 게 아니고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데 쉬운 말로 같은 부호의 수들이었을 때야. 자, 뭐 예를 들면 어렵지 않다. 좀 전에 들었던 거 봐봐. 2하고 4하고 놓고 보면 2보단 4가 그지? 근데 역수 만들어봐. 2의 역수는 2분의 1이고 4의 역수는 4분의 1인데 2분의 1이 커. 그지? 오른쪽이 크다 해서 왼쪽이 크다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어. 그지? 음수일 때도 똑같죠?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4보다는 커. 그럼 얘 역수 만들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얘 역수 만들면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 그러면 이게 같은 부호일 때라는 게 뭐냐면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일 때 역수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일 때 같은 부호일 때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 근데 같은 부호가 아니라면 당연한 얘기를 하겠죠. 마이너스 2하고 4하고 놓고 보면 4가 커. 근데 역수를 만들어 볼까? 2 마이너스 2 역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4의 역수는 4분의 1인데 음수가 양수보다 커지진 않아. 역수를 만든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같은 부호가 아니면 양수가 역수를 만들어도 계속 커. 근데 같은 부호라면 양수끼리 또는 음수끼리라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건 역수를 취했을 때 바뀌어. 그래서 결론은 뭐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건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고 그 나머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부등호의 방향이 절대 바뀌지 않아. 알겠지? 그러니까 바뀌는 경우만 우리가 알고 우리가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주면 되고 이 두 가지가 아닌 경우에는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이게 결론이야. 이해됐지? 자, 1번에서 3번까지 학교 시험에서는 안 나오지만 지금 우리가 들은 개념을 딱 적용하는 문제 수준 정도야. 자, A가 B보다 작거나 같아. B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 봐. 자, 얘네들한테 지금 어떤 수를 곱하고 더하고 빼고 나누고 한 거야. 그지? 그럼 얘는 5를 곱했고 3을 뺀 거야. 양변을 똑같이 했을 때 얘기야. 그러면 그랬을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느냐라는 걸 판단하는 거야. A보다 B가 크거나 같아. 근데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를 나누었을 때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 역수가 될 일은 없으니까. 그러면 곱한 수는 결국 이게 곱해진 수야. 그지? 그럼 양수를 곱했으니까 얘만 보고 우리는 안 바뀌었어. 맞지? 자, 그 다음에 밑에는 마이너스 7을 곱하고 그지? 그 다음에 똑같이 2 더하고 2 더한 거야. 그러면 더하기 빼기 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고 우리는 곱했을 때 음수냐 양수냐라는 것만 판단하면 되잖아. 그럼 양면에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뀌었겠지. 맞지? 자, 얘도 마찬가지죠. 곱한 수만 보면 되는 거야.
2분의 3분의 양수를 곱했지? 양수를 곱했으면 부동의 방향 바뀔 일이 없어. 그지? 이런 문제는 이렇게 봐야 될 포인트만 보면 되는 거지, 쉽게. 곱한 수가 음수냐, 양수냐. 그걸 가지고 부동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해됐지? 지금 1차 부등식이다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배운 거지 고등 과정에서 고등수학에서 새롭게 배우는 내용은 아니야. 부등식 중에 차수가 1차.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뭐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을 활용해서 너네 학교 시험도 봤잖아. 맞지? 자, 그러면 1차 부등식이다 라고 하는 거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1차다라는 가정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리하면 X항은 좌변에 이항시켜서 동류항 정리하고 우변은 상수항을 이항시켜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부등호 방향은 뭐 4가지 중에 하나겠지. 이거 그 중에 그냥 하나를 표시할 거야. 최종 정리하면 결국 X는 좌변에, X항은 상수항은 우변에 이렇게 정리가 됐을 때 일단 첫 번째는 A가 0이 아니라면이랑 이걸 구분해야 돼. A가 0이라면. 그럼 A가 0이면 0x 되면 X항이 없는데 그건 1차 부등식이 아닌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그냥 얘를 1차 부등식이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부등식이다라는 상황까지도 생각하는 게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야. 1차 부등식이면 A는 0이 아닐 것이고 그냥 부등식이면 A는 0일 수도 있어. 알겠지? 그러면 A가 0이 아닐 때 우리가 나눠야 되는 건 뭐야? A가 양수냐 음수냐지. 왜?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푸니 이거를? 양변을 X의 개수인 A로 나눠서 풀잖아. 그럼 X가 뭐보다 크다 작다가 없는데 이 나눈 수 A가 양수면 부등호 방향 안 바뀔 것이고 음수면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어야 되니까 얘의 부호에 따라 우리는 나눠서 푸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A가 양수야. 그럼 나누면 그때 해는 X는 A분의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지. 음수면 부등호의 방향만 바뀌겠지.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니까. 이렇게 돼. 근데 A가 0이었을 때는 이제 좀 상황이 달라져. A가 0이면 무슨 X가 돼? 0X가 돼. 그래서 부등식이 0X가 되면 해가 없거나 해가 무수히 많다 모든 실수가 될 수 있어. 그 상황에 대해서 봐야 돼. X가 만약에 0이 되잖아. 그러면 얘는 좌변이 0X 그 다음에 이렇게 돼. 그러면 좌변은 X 대신에 우리가 어떤 값을 대입하든 1, 2, 3, 4 대입하든 좌변은 항상 뭐야? 0이지. 그러면 이 우변에 있는 이 B값이 양수냐 음수냐 0이냐 또 여기에 등호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져. 이 상태에서 얘기하면 만약에 B가 0이면 어때? 그럼 이걸 써볼까? 0x는 0보다 작거나 같다야. 그럼 x 1 넣으면 참이야? 성립해? 2 넣으면 3 넣으면 모든 실수. 이때는 해가 실수는 다 되는 걸로 바뀌어. 근데 B가 만약에 양수야. 그러면 B가 양수면 이렇게 쓸까? 0x는 하고 그냥 이렇게 플러스라고 쓸게. 양수의 수가 있다. 그럼 x 1 넣으면 참 2, 참 3 다 성립하지. 그러면 이때도 x는 모든 실수가 돼. 그럼 이 부등호와 이 b의 부호 상황이라면 이걸 합칠 수 있겠지. 그럼 결국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해는 모든 실수가 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b가 음수면 여기 0 안 썼다. 그치? b가 음수면 0x는 마이너스 수라고 합시다. 좌변은 x 대신 어떤 수를 대입하든 다 0이지. 0이 음수보다 작다. 맞아? 틀리지? 1 거지, 2 거지, 3 거지. 이걸 만족한 x는 단 한 개도 없지. 맞냐? 그러니까 그때는 해가 없다가 돼. 그러니까 부등식에서 우리가 특별한 상황이 언제 일어나냐라는 건데 언제가 특별해? 해가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가 아니고 모든 실수라는 해가 나오던가 해가 아예 한 개도 없다라는 이 특별한 결과가 나올 때는 결국 언제냐?
0x일 때야. x의 개수가 0일 때 이런 결과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 x의 개수가 0이 아니면 반드시 해는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와. 알겠지? x의 개수가 0이어서 0x가 되면,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것도 한번 빼봐. 자, 이 첫 번째 상황을 조금 더 빼보면 이 등호를 내가 빼볼게. 만약에 0x하고 등호가 없고 b가 0이라고 쳐. 등호가 있으면 해는 모든 실수가 됐었어. 근데 만약에 이 등호가 빠졌어. x 대신에 1, 2, 3, 4 넣어도 좌변은 0이지. 그럼 0이 0보다 크다, 0이 0보다 작다. 맞아, 틀려? 틀려. 거짓이야. 0하고 0은 같은 거지. 0이 0보다 크거나 0이 0보다 작지 않아.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등호가 없었으면 이때는 해가 없다가 돼. 지금 쌤이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외워서 될 것이 아니라는 거야. 등호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쪽으로 등호일 수도 있지만 저쪽으로 부등호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치? 그러니까 이걸 어떤 하나의 툴에 가둬놓고 외우려고 덤비면 못 외워. 무슨 말인지 알겠지? 0x일 때는 해가 모든 실수이거나 해가 없다라는 특별한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모든 실수인지 해가 없다인지는 부등호의 방향과 등호의 여부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야 돼. 할 수 있겠지? 그게? 그래서 이게 0x는 이러면 해가 없는데 이러면 해가 무수히 많다로 바뀌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등호의 여부 있고 없고 얘가 양수냐 음수냐 마이너스냐 0이냐 이걸 가지고 그때그때 우리는 그걸 판단해 주면 돼. 결론은 0x일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제일 중요해. x의 개수가 0이면 해는 모든 실수이거나 해가 없다라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지. 이해됐지? 충분히 됐지? 자, 11번. 문제를 보면 지금 문제 맨 위에 한글로 뭐라고 써 있어? x에 대한 뭘 푸시오? 부등식을 푸시오. 1차라고 했으면 a는 0은 아니야. 근데 그냥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a가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니면 1차 부등식으로 우리는 풀 수도 있어. 맞지? 그러면 어떻게 풀 거야? 얘를 나눠서 풀어야 되잖아.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0일 때. 그치? 그럼 우리는 이걸 3개로 나누겠죠.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작을 때, a가 0일 때. 해를 그렇게 쓰는 거야. 알겠지? 자, 0보다 크면 a로 양변을 나눴을 때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으니까 x는 a분의 2보단 크다라는 게 해가 될 거고, a가 음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을 것이니까 x는 a분의 2보다 작다가 될 것이고, 자, 얘는 여기다 풀어서 답을 씁시다. a가 0이면 0x는 2보다 크다가 돼. 자, 0x였을 때는 해가 없거나 해가 무수히 많다가 생길 수 있는데 부등호, 등호의 여부와 이 오른쪽 상수의 부호를 보고 우리는 그걸 판단한다 해서, 그지? x 대신에 뭘 대입하든 좌변은 뭐야? 0이지. 0이 2보다 클 수는 없지. 그럼 이걸 만족하는 해는 하나도 없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해가 없다. 이렇게 푸는 거야. 자, 121페이지 보면 이제 연립 1차 부등식. 자, 연립이 되어 있어. 차수는 1차야. 부등식이야. 연립 부등식인데 연립 부등식이다라는 건 뭐야? 부등식을 하나 이상, 하나여도 되고 두 개, 세 개, 네 개여도 상관없습니다. 부등식을 여러 개 묶어놓은 게 연립이고 그 차수는 1차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연립 1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이렇게 묶여 있는데 그 1차 부등식이 뭐 최소일 때는 이런 형태로 두 개가 묶여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 개, 네 개, 얼마든지 많은 게 묶여 있을 수도 있어. 그건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여러 번 풀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 뿐이야. 그래서 그렇게까지 많은 게 나오진 않죠, 우리가 풀 때는. 그러면 푸는 방법 첫 번째, 각각의 이 구성되는 게 다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각각의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한다. 각각을 구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낸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나타낸 수직선을 보고 우리는 공통 부분을 찾으면 그게 연립부등식의 해다. 순서는 이렇게 돼.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 자, 그러면 뭐 쉬운 예부터 보면 얘는 그냥 풀어있는 해라고 보면 돼. 14번 볼게. x가 3보다는 크고 위에 부등식을 풀었더니 해가 이렇게 나왔고 x는 6보다는 크다. 그러면 이게 원래는 부등식이 더 길게 줬고 우리가 풀어야 되는 얘는 더 쉽게 그냥 아예 해를 두 개 준 거야. 그러면 1단계는 된 거니까 이걸 수직선에 나타내. 그러면 숫자 3하고 6하고 크기 순서대로 써. 크면 오른쪽으로 가고 작으면 왼쪽으로 가는 거야. 그죠? 3보다 크다. 등호 없어. 6보다 크다. 등호 없어. 그러면 겹치는 부분은 6보다 크다라는 게 겹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을 보고 수직선에 나타내서 공통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기를 x는 6보다 크다. 이렇게 답을 쓴다는 거야. 이해했지? 자, 그 다음에 작다도 만들어 볼게. 나온 김에 x가 뭐 마이너스 2보다 작고 x가 3보다 작다. 그러면 이 두 부등식을 수직선 위에 나타낼 때는 항상 이 끝값들을 크기 순서대로 작은 건 왼쪽, 큰 건 오른쪽에다가 써주면 돼. 마이너스 2보다 작다. 3보다 작다. 그러면 겹치는 공통 부분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자, 여기서 이제 팁을 하나 준다. 크다의 공통은 큰 것보다 크다. 이해됐어? 3보다 크다. 6보다 크다. 크다의 공통은 3보다 6이 크지? 큰 것보다 큰 게 공통이야. 작다 볼게. 작다지. 둘 중에 얘가 더 작지. 작다의 공통은 작은 것보다 작은 게 공통이야. 이해했지?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굳이 이런 걸 수직선에 나타낼 필요는 나중에는 없겠죠. 지금은 연습하겠지만. 알겠지? 크다의 공통은 큰 것보다 크다. 작다의 공통은 작은 것보다 작다. 그게 공통이 돼. 이해했지? 그래서 그렇게 푸는 문제네. 자, 봐봐. 22번. 다음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해라 라고 한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각각의 부등식의 해를 따로따로 푼다고 해서 자 보여준다. 위에 거는 1번, 밑에 거 2번이라고 한다면 자 1번 부등식의 해를 구할 거야. 자 1차 부등식이니까 그지? x항은 좌변에 상수항은 우변에 이항시킬 거야. 그럼 마이너스 7이랑 마이너스 8이랑 더하면 마이너스 15. x에게서 3으로 나눌 건데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고 요게 1번 부등식의 해야. 됐지? 자 2번 부등식. x항은 좌변으로 넘겨야 되니까 마이너스 x에서 6x 넘어가면 5x지. 15 넘어가면 마이너스 15지. 5로 나눌 건데 양수로 나누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고 이렇게 되겠지. 자, 이게 1단계야. 각각의 부등식의 해를 따로따로 구했어. 그러면 수직선 가. 두 수를 표현해야겠지. 마이너스 5가 작고 마이너스 3이 더 커.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3보다는 작고. 그럼 얘네들이 겹치는 거야. 이 부분이 겹쳐. 그럼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3보다는 작다가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야. 안 어렵지? 자, 28번. 자, 연립부등식이야. 차수 1차. 그치? 근데 저기 뭐 문제 하나 더 쓴 것 같은데 0.6x. 자, 개수가 분수거나 소수면 정수로 고친 다음에 똑같이 푸는 거야. 그치?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 수들이 모이니까 얘네들한테다 10을 곱해서 세로 한번 씁니다. 그치? 그럼 10 곱하면 4x 마이너스 1, 7. 자, 10 곱하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25. 10을 곱하면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어. 10은 양수니까. 그죠? 자, 이제부터는 너무 별거 아닌 걸로 바뀌었잖아. 그죠? 각각의 부등식의 해를 따로따로 푼다. 1번 4x 넘기면 8. 그죠? 그러면 x는 4로 나누면 2보다 크다. 2번 부등식. 자, 넘기면 마이너스 7x. 넘기면 마이너스 28. 자, 음수로 나눌 때 부등호 방향 바뀐다. 그죠? x 부등호 방향 바뀌고 4보다 작다. 됐지? 그럼 이게 2단계 한 거야. 그러면 얘를 수직선에 나타낸다. 2하고 4. 자,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으니까 공통 부분은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래서 따라서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됐지? 자, 얘는 이제 이 문제에서는 조금 순서가 바뀌었죠. 부등식의 미지수를 지금 심어놓고 해를 알려줬어. 부등식을 주고 해를 구하셔라면 우리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해를 가지고 이제 미지수 값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따 어떻게 해야 돼? 하던 대로 합시다. 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얘 해 구하고 얘 해 구해서 공통해가 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1번 x 남겨놓고 넘기면 2a 플러스 6보다는 크다가 나와. 이게 1번 해지. 그죠? 그 다음에 2번 해는 3x 넘기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마이너스 9 3으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안 바뀌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보다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3으로 나누면 뭐 잘못 썼어? 처음에 3x 이거 잘못 썼어? 부등호가 바뀌었다고? 어디가? 아, 여기. 오케이. 이상하겠다. 그치? 자, 여기 오른쪽이 크다니까 오른쪽이 크다. 그러면 바뀌지 않았으니까 오른쪽이 크다. 그러면 x가 표현을 해보면 딱 그렇잖아. 그지? 마이너스 3은 여기 있는데 마이너스 3보다 작아. 근데 얘는 마이너스 4에서 3 사이가 나왔다라는 건 마이너스 4보다 크다라고 해가 나와야 저 사이에 있는 값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얘가 크다라는 건데 마이너스 4보다 크다라는 값이 필요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4여야겠지. 그치? 그래야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나오니까 그럼 여기다 얘 놓고 a 구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하나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자, 특수한 해다 라고 하는 건 부등식을 원래 해를 구하면 이제 해가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아니면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근데 특수한 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부등식의 해를 구했는데 마치 방정식의 해처럼 하나의 해만 나올 때도 있어. 방정식을 풀어서 x는 3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부등식의 해인데도 방정식을 푼 것처럼 하나의 해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열심히 풀었는데 해가 없는 경우도 있어. 자,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보는 거야. 자, 나타내 볼게. 1번 위에 부등식을 풀었더니 a보다 작거나 같다 나왔고 밑에는 a보다 크거나 같다 나왔어. 우리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수직선에 나타냈을 때 a라는 하나의 값만 나타내는데 a보다 작거나 같고 얘를 표현하면 노란 걸로 할게. a보다 크거나 같고. 그러면 흰색과 노란색의 공통 부분이 해잖아. 근데 a를 기준으로 작은 거랑 큰 거랑 여기는 전혀 공통이 없어. 그러면 요 a라는 요 부분만 놓고 봤을 때 a는 작은 거에도 있고 큰 거에도 있으니까 유일하게 겹치는 게 a지. 맞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부등식의 해인데 방정식의 해처럼 하나의 값만 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야.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지. 이해했지? 자, 그 다음에 요 세 가지는 해가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겹치는 부분이 없으면 해가 없을 거잖아. 자, A하고 B하고 지금 해 값인데 A가 더 작고 B가 더 커. 왼쪽 오른쪽에 나눴어. 자, A보다 작거나 같고 B보다 크거나 같다. 겹치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때는 해가 없는 거야. 우리가 수직선 위에 나타냈는데 겹치는 게 단 하나의 수도 없으면 얘는 하나는 겹쳤잖아. 그래서 그게 해였고 얘는 겹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해가 없는 거야. 이해했지?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지. A를 기준으로 얘는 A보다 작다. 얘는 빵꾸야. A를 포함하지 않아. 얘는 A를 크거나 같다니까 크거나 같다. 자, A보다 작은 거하고 A보다 큰 거하고는 겹치는 건 없고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체크하면 되냐? 요 A가 겹치느냐 안 겹치느냐 보면 되는데 A는 흰 거에는 없지. 노란 거에만 있지. 그러면 그 A도 겹치는 게 아니지. 맞지? 작은 거랑 큰 거랑은 당연히 겹치는 게 없고 A는 여기엔 안 들었어. A는 노란 거에만 쉽게 여기 들어있어. 그러면 둘의 공통은 A가 될 수도 없는 거지? 그럼 이때도 해는 없는 거야. 이해했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똑같이 A를 기준으로 A보다 작다. 빵꾸. A보다 크다. 마찬가지지, 그죠? 작은 거하고 큰 거하고는 겹치는 게 없고 그 A였던 거마저도 왼쪽에도 A가 없고 오른쪽에도 A가 없으면 얘도 겹치는 건 하나도 없는 거니까 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연립부등식을 풀었어. 근데 해가 이렇게 나왔어. 수직선에 나타내 봤을 때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면 이 세 가지는 해가 없는 거고 이렇게 되면 해는 방정식처럼 하나의 값만 해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건 수직선 가서 우리가 이런 모양이 나오면 보고 판단하는 거야. 이해했지? 없어. 자, 43번 이 연립부등식을 보셔. 자, 우리는 사전 지식이 없지. 이 해가 뭐가 될지는 어떻게 알아? 우리가 구해봐야 아는 거니까. 그제? 구했을 때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판단하는 거야. 자, 1번 넘기면 x 마이너스 1 넘기면 1번 부등식은 x가 1보다 크다. 자, 2번 부등식 해를 구하려면 정리를 좀 해야겠다. 그지? x 마이너스 2x 2랑 1이랑 더하면 3 넘기면 3x가 3보다 작다. 3으로 나눌 거고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해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수직선 위에 둘 다 1이라는 수를 가지고 해를 표현하는데 쟤는 1보다 크다. 얘는 1보다 같거나 작다. 그제? 작은 쪽과 큰 쪽은 공통은 당연히 없고요. 요 1이라는 것도 노란 거는 있고 흰색은 없으니까 공통 부분은 하나도 없는 거야. 그제? 그럼 이거는 우리가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치? 자, 넘어갑시다. 라는 거는 자, 우리 이거는 비교해볼까? 연립방정식에서 A는 B는 C는 꼴의 연립방정식에서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었어? A는 B는 C는 꼴의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어떻게 풀었어? 뜯어냈지. 근데 그 가능한 게 총 몇 가지가 됐어? 세 가지. A, B, B, C 이렇게 뜯어내서 풀어도 되고 또 다르게는 A, B, A, C 이렇게 뜯어내도 되고 또 A, C, B, C 이렇게 뜯어내도 돼.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뜯어내서 해를 구하고 누구는 이렇게 제대로만 풀었으면 해는 다 똑같아. 그러니까 가능한 건 총 세 가지가 가능하니까 우리가 선택적으로 식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 근데 연립부등식에서는 한 가지밖에 안 돼. 한 가지밖에 안 되는 건 순서대로 A, B랑 B, C랑 이렇게 뜯어낸 다음에 풀면 돼. 그럼 다시 연립부등식의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그지? A, B랑 한 가지밖에 안 된다. 자, 왜 한 가지밖에 안 될까? 예를 들면, 자, A보다는 B가 커. 그 다음에
A보다는 C가 커. 너네들 생각에는 선생님 이것도 맞고요. 이것도 맞으니까 이거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될까? 이 안에는 뭐가 없니? B가 큰지 C가 큰지 알 수 있어? 이 식만 갖고 알 수 없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해했지? 이것도 참이고 이것도 참이고 맞아. 그럼 도대체 B가 큰 거야? C가 큰 거야? 그래서 A, B랑 B, C만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야. 쟤네들의 크기 관계가 모두 다 들어가려면 A, B, B, C 순서대로 뜨는 것밖에 안 돼. 이해했지? 그러니까 연립방정식하고 구분해. 연립방정식은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는 괜찮았지만 연립부등식의 A, B, C 꼴은 A, B랑 B, C랑 순서대로 뜯어내는 식 하나만 갖고 풀어야 돼. 됐지?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문제 우리 한 문제만 봅시다. 제일 어렵게 생긴 건 몇 번이냐면 칠판으로. 자, 이게 A, B, C A, B, C 꼴의 연립부등식이 간단한 거야. 식이 좀 짧은 거고, 그지? 그러면 무조건 A, B랑 이러면 안 돼. B, C랑 뜯어내. 그러면 일단 뜯어내. A, B, B, C.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봤던 연립부등식의 형태가 나왔고 각각의 부등식의 해를 따로따로 구한다. 넘기면 x는 1보단 작거나 같다. 그지? 그 다음에 2번 넘기면 x는 2보다 작다. 그럼 예상해볼까? 작다의 공통에는 뭐라 그랬지? 작은 거보다 작다. 그러면 얘가 해가 될 거야. 근데 수직선 가서 확인해볼게. 1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작다. 얘네들의 공통은 이거야. 알겠지? 작다의 공통은 작은 것보다 작다. 크다는 큰 것보다 크다. 됐지? 자, 너희들이 하나만 딱 풀어보자. 53번.